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.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. 네,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잠시 뒤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식 예정돼 있죠? 네, 맞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잠시 후 오후 3시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합니다. 이 공식 취임에 앞서서 국민의힘 입당 절차도 완료했고요. 앞서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 열고 이 비대위 설치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 같은 이 사전 절차도 진행했습니다. 취임식이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사실상 공식 첫 일정이 되는 건데요. 그렇지만 비대위원장 임명이 된다고 바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돼야만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는데 한 지명자는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이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. 일단 29일까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. 자, 그런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게 바로 내일이죠? 네, 맞습니다. 지금 한동훈 지명자 임명되자마자 굵직한 현안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당장 내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회견 예고돼 있고요.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심의가 예고된 본회의가 이어집니다. 이 전 대표 탈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친윤 주류를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. 김병민 최고위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. 이준석 신당이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기 어려울 거다. 이번 주 비대위 인선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. 그렇지만 또 당내 일부 비주류나 수도권의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기는 합니다. 예. 지금까지는 이 전 대표가 27일 탈당, 신당 창당하겠다라는 계획에 변함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래서 한동훈 지명자가 이 전 대표의 만남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지명자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요. 벌써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고 그러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거부권 언급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경고하면서 한 장관을 압박했습니다. 하지만 정부 여당 아직까지는 김건희 특검법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절대 수용 불가다.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야의 신경전이 아주 팽팽한데요. 앞서 국민의힘과 또 정부 대통령실이 어제 비공개 긴급회의 열었습니다.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했는데요. 지금 여당 일각에서 총선 뒤 특검 같은 대안 주장도 있었는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. 예. 이 비공개 회의에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, 한덕수 국무총리,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참석했습니다. 오늘 이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는 거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그렇죠. 이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10년도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면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, 강대강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지금 변함이 없죠? 네, 같은 시각 민주당도 원내대책회의 열렸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28일 본회의 처리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법 또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법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이 두 특검법
모두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법안이라면서 각 법안을 연계해서 타협하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지금 한 위원장, 그러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말씀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게 국민 상식이다라면서 강행 처리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. 네, 정치권이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총리죠. 이 두 분이 아침을 오늘 같이 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서울 모처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,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찬회동 가졌습니다. 이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 공유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조찬이 오는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 그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라고 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이 이 대표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전해졌고요.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에 정세균, 김부겸 전 총리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 두 사람도 최근에 당 내부의 분열 양상 또 파열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지금 세 명의 총리가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나 봐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 전 대표 측은 정 전 총리와 만난 이후에 낸 입장에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김부겸 전 총리 포함해서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습니다. 김부겸,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24일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전 총리와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이 3총리 연대 가능성 커지고 있는데요. 지금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이 세 총리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구체화된 건 아니라고 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얼마나 본격화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켜봐야 한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새해부터는 신당 행보 본격화할 거다. 그런 얘기가 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전 대표 가까운 인사가 YTN과의 통화에서 1월 둘째 주, 셋째 주쯤 창당 발기인 대회 생각하고 있고 당명도 후보군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1월 1일부터는 신당 행보를 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. 이 전 대표 측은 지금 공천 학살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잠재울 만한 공관위원장을 인선하는 것처럼 아주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자신의 신당 준비를 멈출 수 있다라는 의사를 이재명 대표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 내려놓으라라는 이낙연 전 대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. 네, 이런 얘기들 2부에서 박원석 전 의원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.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죠? 네,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한 아파트 3층에서 시작이 됐고요. 발코니를 타고 불이 위쪽으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위층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. 2명이 숨졌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경상자 27명인데요.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하는 대로 퇴원할 예정입니다. 이 불이 난 곳 바로 위층에 4층에 살던 30대 부부가 7개월 2살인 자녀를 각각 안고 뛰어내렸는데 이 남편이자 아빠인 박모 씨가 추락 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.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고요. 이 숨진 박 씨가 이번 화재의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이 오늘 오전에 화재 원인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. 세종시에서는 목욕탕에서 3명 감전사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? 네, 지난 24일 오전 5시 37분에 발생한 일이고요. 목욕탕 지하 1층에 여탕 내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이 감전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. 이 여탕에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온수탕에 있던 3명만 변을 당했고요. 경찰은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다시 2차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. 이 목욕탕이 전기 감전 사고 6개월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.